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혁신당 핵심 당직자인 상급자를 고소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과 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당직자는 작년 7월 상급자가 택시에서 손을 잡고 껴안고 또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12월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당직자의 진술도 경찰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성희롱을 이어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는 지금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4일과 17일 비위 신고가 당에 접수돼 절차에 따라 사안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고소장이 접수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희정 대변인 탈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여기 남자 오셔서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서는 대신에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곳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바랬습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저 하나 정의롭게 쓰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 정권 교체, 윤석열 탄핵과 구속, 내란 종식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감내하면 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엄혹한 시기를 견딘 동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어린 사회 초년생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잡아달라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10명이 힘들다. 우리가
왜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여의도에 막 발을 들인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당무위원과 고위 당직자들 일부는 SNS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 망덕한 것들, 종파주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문제 제기는 옳은 척 포장된 싸움으로 매도됐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과는 불공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려 했던 이는 재심 청구 3주 만에 기각,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재심을 청구한 가해자는 60일을 꽉 채운 끝에 결국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불의는 왜 이렇게 신속합니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8.15 사면을 기다렸고 사면 이후 당이 제자리를 찾고 바로잡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더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춥고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광야는 언젠가 광장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진 동지들과 다시 만나 연대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이 자리에 선 저도 기득권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눈물 삼키며 먼저 당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가지지 못했던 이 기회를 저는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변인으로서 소통관에 서는 특권을 통해 그들의 목까지 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합니다. 돕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던 이들, 불의와 손잡지 않겠다며 작은 투쟁의 의미로 당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떠난 이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당신들의 분노와 눈물, 헌신과 상처를 잊지 않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공감과 연대의 대가로 상처받고 모욕당한 많은 당원 동지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기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믿습니다. 대변인으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지역위원장으로 당원 동지들과 함께 흘린 눈물과 기다림을 꽃으로 피워내지 못해 참으로 아프지만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후회가 없습니다. 입당하며 다짐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주변의 작은 목소리를 잘 듣고 가장 크게 증폭시키겠다고. 오늘의 이 목소리가 또 다른 침묵을 깨우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떠나지만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길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불의에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습니다. 비오는 밖에도, 국회 소통관에도, 그리고 잔디광장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발걸음해 주신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당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대변인은 자신도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최강욱 전 의원의 음성 파일은 이른바 받은 글이라는 내용과 동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최 원장은 지난달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들었고 정 대표는 사면된 최 원장을 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당내 성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당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직 내려놓고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이제 지난 5월 달에 이 뭐 당직자 내부에서 성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당 윤리위 여성위에 알렸는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그때 이제 이슈가 불거지니까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서 외부 기관까지 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조차도 좀 미흡했고 오히려 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당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다 뭐 이런 걸로 징계를 받고 오히려 피해자 관련인들이 당을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한 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네, 탈당 선언을 했네요. 네. 예. 그리고 아마 조국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뉴스가 좀 많이 되긴 했는데 네. 강미정 대변인은 물론 이제 어떤 뭐 현직 의원이나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알려진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대변인이었고 또 방송 네. 활동도 많이 했고 예. 아니, 조국 혁신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빅뉴스예요. 굉장히 심각한 악재죠. 네. 네. 아니 그런데 저도 뭐 정의당에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겪어봤습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이 미숙했던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너무 징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이러는 동안에 국회의원 12명이 완전히 6대6으로 짜겨졌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 각기 대변을 하는 그래요? 거죠. 예,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좀 자문이 왔었는데 내가 이거는 내가 도움을 못 드리겠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았지만은 이 저로서는 어떤 그 미숙함과 어떤 이런 걸 처리하는데 결단력 부족이라는 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정의당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난 굉장히 걱정한 게 처리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찬반 뭐 또 각종 찬반할 게 뭐 있어, 이게? 소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리고 쉬쉬한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제일 나쁜 거지. 제일 나쁜 쉬쉬한 거. 거죠. 쉬쉬하는 거. 쉬쉬하고 오래 끌고.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굉장히 당내 어떤 그 저기 후유증을 크게 남기는 방향으로 관리가 돼가지고 네. 앞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악재가 이 계속 문제는 나오네. 쉽지가 않아요. 일단 당에서도 입장을 내기는 냈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마쳤다. 네, 마쳤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 점검도 다 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좀 유감을 표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기는 했습니다. 점점 산으로 가는데 제가 네. 이 국내에서 이런 사건들 많이 조사를 다녀보면은 네. 대부분 성비나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자들하고 담당관들이 알고 그렇게 사건이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을 막 40일, 50일 경과하면서 이때 커지거든요. 커지지. 이해람 중사 보십시오. 네. 그 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예. 때 그게 사건 발생 50일도 더 지나서였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모멸감이 그렇죠. 그 죽음의 네. 진짜 배후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공기관이나 우리 정당 조직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하려고 네.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학습이 안 돼 있었다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요. 이래서 신속하게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다 된 사건이거든요. 네. 가끔 그 또 사이에 네. 이러다 보니까 그거 내에서 얼마나 이런 어떤 갈등들이 쌓였겠는가. 이게 저는 아주 생각만 하면은 네. 이게 쉽지 않을 건데. 가끔 보면 그 좀 신념이 강한 이런 모임이나 집단 같은 데서는 더더욱이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또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길에 방해되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이건 희생해야 된다는 등등의 논리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전혀 그런 얘기를 통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튼 강미정 네. 대변인이 사실 조국
이제 지금 연구원장이죠. 예. 좀 사실상 이거는 좀 저격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성비가 불거졌을 당시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수감 중이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수감 중에도 해당 사실을 당에서 전했는데 그때도 조국 연구원장이 당시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가 않았었다. 그리고 이제 사면된 이후 나온 후에도 관련한 보고를 다시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이 없었다.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로 자기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강미정 대변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국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사면 후에 굉장히 광폭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전국 순회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호남권 쭉 돌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영남권 순회를 할 그럴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좀 나올 것 같네요. 관련한 입장을 묻는. 네. 타격이 크겠어요. 조국 혁신당이. 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당 지지도를 보면 그 요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떨어지는 거에 이렇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궁금해서 봤더니 조국 혁신당이 2% 나온 게 있더라고요. 개혁신당이 근데 3% 나왔더라고요. 요즘 존재감이 좀 많이 없긴 했었죠. 조국 혁신당이 왜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그 당내에서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처음 일이 터졌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했으면 지금쯤이면 회복할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또 그 당을 지지하실 수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실드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으나 예를 들어 뭐 그 사건이 사실과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실드를 치는 건 모르겠는데 니들은 깨끗하냐 뭐 이런 식의 그건 실드는 아니죠.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당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강 대변인 주장하는 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좀 추가적인 보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0명을 넘어 소속 의원 전원이 때를 지어 버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당을 떠난 분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사유로 됐는지에 대해서 입장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을 떠나기로 한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추정컨대 당과 맺었던 계약 기간의 종료를 한 시점에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 못 찾으시면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몇 달 만에 다시 기자회견 통해서 문제가 공론화가 된 건데 향후 당 차원에서는 대처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당 차원의 대처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달에 그 관련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사도 로펌이라고 하는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서 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어서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외부의 전문 변호사님을 모시고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하고 당락을 개선할 건지에 대한 권고안도 수령을 했고요. 그 권고안에 대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EMTF까지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의 이 기자회견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가해자가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어제부터 좀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많이 이제 언론 여러분들로부터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재명철이 됐고 재심 내에서도 똑같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강미정 대변인이 그 ENTF가 구성은 됐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뭐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이제 EMTF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에 관련돼서도 배포해드린 저희들 팩트체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에 근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자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백불 과정에서 조국 원장님과의 얘기도 하신 걸로 얘기를 저희들은 들었는데 이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오딩을 하셨는지는 저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강미정 대변인이 조국 원장에게 직접적인 소통을 하신 것으로 그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소통하신 바가 없고요. 강민정 대변인을 돕고 계시는 모 당의 고문께서 조국 원장님이 당원이 아니던 시절에 보내신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원이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강민정 대변인이 직접 소통한 게 아니고요. 보낸 서신이 아니고 그 강민정 대변인을 돕는 뭐 고문께서 조 원장의 비당원 시절에 서신을 보낸 게 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그 시기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 뭐 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사안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일까요? 서신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인지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수감 중이셨는데. 그러니까 인지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얘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 면회하신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의 잠깐 얘기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거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당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죠. 모르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감증이 어떻게 그걸 세세하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상식의 선에서 얘기가 좀 돼야 될 텐데 제가 드린 말씀이 전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수감 중에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조국 원장님이 비당원 시절에 수감 중에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제 뭐 제가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는 대변인에서 해촉된 거 아니냐 이전에. 근데 오늘 보셨듯이 현재까지도 대변인으로 있었고요. 다른 건이 4월달에 접수된 그 성비건 외에 다른 건이 또 있지 않냐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없었다라는 말씀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조국 원장님께서 당사를 방문하실 때 꽃다발을 준 당직자가 또 사건의 가해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그 얘기도 들었는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사는 괴롭힌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그 신고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외부 조사기관 이것도 공인 노무사죠. 노무법인의 외부 조사기관을 거쳤고 또 노동청의 진정을 접수하신 이후에 노동청의 결과도 노무사의 판단, 외부 노무법인의 판단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건 중에 9건이 불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꽃다발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거든요. 당 대변인이었던 분이 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분에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시기에 평가가 먼저 앞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신 발언의 진위 여부, 사실에 부합한지 여부부터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민정 대변인이 이게 월별로만 나와있지 1차별로 보면은 자기들이 요청해야 경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해서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당이 취했던 조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주권당원들께 공개적인 행사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도 아니고 그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보고 내용의 핵심은 당이 어떠한 조치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다.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여러 주권당원들의 공개적인 행사를 통해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외부 조사기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대변인께서 폭로나 관련 주장을 이어갔을 경우에 당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당 대변인으로서 미리 어떤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주장을 본인의 시각에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각이 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당에서 배포한 그 팩트체크 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여성위가 주관했기 때문에 여성위에서 조력했던 비서관을 당의 당직자가 의원실에 찾아와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고 있고 인도정당 사면을 저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사면기 조국원장에게도 내부 상황 보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건지 그게 탈당의 계기가 되신 건지도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의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원장이 사면 이후에 왕성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당사로 당직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당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마무리가 될 때까지 당을 지켜주어 고맙고 그리고 고생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으로 일부 당직자들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의 그 석방, 사면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직장 내 괴롭힘권 관련하여 가해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꽃다발을 받는 자리에는 피해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격려를 했다는 것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장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전 대표님 뜻은 제가 헤아리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 대전 세종 정치 아카데미에서도 변론에서 발언을 한 거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거 있는지 그 관련해서 입장 좀 주세요. 이제 처음에 밭글로 봤고요. 밭글의 신빙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떠도는 증권가 정보지처럼 여겼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했을 리가 없다. 다시 알아봐 달라.
그리고 밥글의 출처를 알아달라. 왜냐면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고 당시에 최강욱 전 의원이 세종 대전시당 아카데미 강연을 할 때 그 뒤에 9월 14일 강연자로 제가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는 일단 믿진 않았고, 이제 그렇게 풀어가던 중에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녹취 음성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녹음 파일 기자들에게 제공하시기 위한 제가 알기로 아마 지역에서 했던 정치 아카데미 강연이라서 아마 지역 언론사 참석했던 기자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함께 같은 목표로 달렸던 누구보다 정권 교체하고 검찰 개혁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기 때문에 파일은 제가 제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까 그 밥들과 내용이 일치했나요? 네.